자, 우리 이제 미적분 두 번째 단원 급수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수열의 극한은 어떤 느낌이었었냐면은 일반항에서 그 n이 무한히 커지면은 무엇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었다면 이 두 번째 단원 급수는 우리가 이제 SN이라고 불렀었던 것들이죠. SN. SN은 이제 어떤 수열의 합을 뜻했었는데 이때 이 n의 값이 무한정 커져서 무한히 더하면 뭐가 될까요? 라는 것이 급수가 됩니다. 왜요? 네, 다녀오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급수라는 것은 수열의 합, 뭐 SN 혹은 시그마라는 것의 무한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을 때 시그마, 뭐 n은 뭐 k는 1부터 n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n번째 항까지 더한다 라고 할 때 그렇게 썼었죠. k는 1부터 n까지 ak 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SN이라고 했었고, 아니면 뭐 10번째까지 더하겠다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뭐 10까지 an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됐죠. 이건 이제 a1부터 플러스 점점점에서 a10까지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항부터 무한 번째 항까지 모두 다 더한다 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a1부터 점점점에서 이제 뭐 플러스 뭐 an을 넘어서서 플러스 점점점점에서 그냥 계속 한없이 더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텐데,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겠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an, 당연히 여기에 n뿐만 아니라 뭐 k가 들어가도 되고 뭐 i가 들어가도 되고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첫째 항부터 무한정 계속 다 더하는 그 수열을 우리가 그 수열의 합을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 표현법은 다양하긴 한데 굳이 뭐 리미트까지 우리가 갖고 올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an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으로서 첫 번째 항부터 무한 번째 항까지 모두 다 더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표기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미 익숙하게 사용을 해왔었던 것들이니까 충분히 파악이 되시죠. 그래서 저희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은 첫 번째 항부터 계속 한없이 무한정 더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급수라고 하고, 이것을 합의 기호 시그마를 사용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an이라고 나타낸다. 즉 다시 말해서 a1부터 무한 번째 항, a 뭐 무한이라는 뭐 표현은 없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a 무한까지 다 더한다라고 한다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an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것을 먼저 구해서 sn을 구한 다음에 그 sn이라는 것의 극한값을 구해주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다. 그때 우리가 이 sn이라는 것을 이 급수의 부분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용어의 정리까지 한번 쭉 하고 가도록 할게요. 즉 부분합이라는 것은 일부분을 더했다. 그러니까 n번째 항까지 합이다. 그래서 이제 부분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왜요? 갔다 오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급수라는 단어랑 부분합이라는 단어를 좀 구분을 해봤고, 바로 밑에 바이블 포인트에 남아있는 것도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갈게요. 당연히 이제 무한번째 항까지 다 더한 것은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 즉 n번째 항까지 합은 이렇게 기호로 표현한다. 당연히 끄덕끄덕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예제를 한번 우리 접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책 보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의 첫 번째 이그젠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점점점 n분의 1을 넘어서 계속 무한정 더하는 수열의 합을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을 했었던 것처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n분의 1이라는 기호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2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역시 무한번째까지 1 곱하기 2분의 1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 2 곱하기 3분의 1이 그 다음 3 곱하기 4분의 1이 나왔으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구나. 이 정도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냈는데 뭐 이래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급수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숫자를
한없이 계속 더하면 얘는 그냥 계속 커지기만 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숫자를 그냥 계속 한없이 더해. 그러면 그러니까 무한정 계속 커지는 거 아니야? 어쨌든 더해지잖아. 어쨌든 뭔가가 추가되는 거잖아. 어쨌든 뭔가 아주 조금이라도 계속 더해진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급수는 그냥 수렴할 리가 없고 무조건 발산하는 거 아닌가? 뭐 정말 진짜 특이 케이스로 수열이 그냥 0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면은 뭐 논할 가치도 없긴 하지만 뭐 수열이 그냥 0이야. 0, 0, 0, 0, 0, 0. 선생님 이거 0, 0, 0, 0, 0은 다 더하면 이거 급수는 0인데요? 아니 재미없잖아 이거. 이거 말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말고 어떤 급수가 수렴할 수 있을까요? 반씩 계속 더하는 거면 반씩 계속 더하는 거면 그건 2분의 1하고 4분의 1하고 8분의 1하고 하면 원 같은 걸 생각해봤을 때 반 계속 이렇게 그럼 이제 원 전체를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네 아주 직관적으로 잘 짚었어요. 맞아요. 급수가 계속 뭔가를 더한다고 해서 얘가 그냥 하염없이 계속 커져서 뭔가를 계속 그냥 이렇게 쭉쭉쭉 돌파해 나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추가가 돼서 계속 뭔가 더해져서 계속 뭔가 커지기는 하는데 그게 어느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서 커지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절반씩 계속 더하는 거. 2분의 1에다가 4분의 1에다가 그 모델을 이제 우리가 원 들고서 이야기를 했죠 지금 방금 전에. 일단 처음에 2분의 1 해서 이제 요걸 색칠을 합니다. 그 다음 4분의 1 해서 이제 요걸 색칠을 해요. 그 다음 8분의 1 해서 이제 요거 절반을 또 색칠합니다. 그 다음 또 16분의 1 해서 또 절반을 색칠해요. 계속 절반을 색칠하다 보면 계속 내가 색칠한 것과 똑같은 만큼이 남게 되잖아. 계속 뭔가 일정한 만큼씩 더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가 이 한 판을 초과해 넘어가진 않죠. 그럼 어디에 점점 가까워지는 숫자가 되겠어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이런 것들 쭉쭉쭉 다 더하다 보면은 1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급수도 수렴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다? 급수는?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아주 특이한 이런 케이스들 말고 정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수열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 1, 2, 3, 4, 5, 6, 7, 8 이런 등차 수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2, 4, 6, 8, 10 2, 4, 6, 8, 10 뭐 이런 등차 수열 아니면 2, 4, 8, 16, 32 뭐 이런 등비 수열 같은 것들도 당연히 다 어떻게 돼? 다 그냥 발산하겠죠. 계속 하염없이 커지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급수가 발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급수는 수렴할 수도 있더라. 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런 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나오죠. 무한히 많은 수를 더하는 급수는 그 값이 한없이 커질 것 같지만 어느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요거를 들었고 우리는 이 친구는 지금 어떤 예시를 드는지 봅시다. 왜요? 네, 갔다 오세요. 그런 것들은 허락받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자, 이그젬플 보시면은 A에는 이제 5 곱하기 0.1의 n제곱. 자, 그럼 이제 이 수열이 뭐야? 일단 첫 번째 항은 0.5, 두 번째 항은 0.05, 세 번째 항은 0.005. 자, 그러면은 얘네들 몽땅 다 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5가 되겠죠. 근데 이거 갖다가 선생님 얘는 그럼 계속 그냥 한없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뭔가 어디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조금씩 늘어나잖아. 수렴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슨 수야 이거? 0.5 하는 수는? 우리 배웠잖아. 순환소수라고 하면서 배웠죠. 네, 이거는 9분의 5라는 숫자로 수렴하는 숫자입니다. 알겠죠? 9분의 5라는 숫자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수열도 있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가장 밑에 줄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형광펜까지 써져 있죠. 이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급수의 부분합을 구하고 이것의 극한을 조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급수값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SN을 먼저 구하고, 즉 n번째까지 합을 먼저 구하고 그 n을 이제 극한으로 보내버린다. 그래서 표기상 가장 이제 편했었던 표기는 이런 표기였죠. 이런 표기가 가장 편했는데 이 상태로는 우리가 이 급수값을 계산하는 게 사실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을 계산할 거야. 어떤 극한값?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이 sn이라는 것의 극한값을. 그래서 우리가 급수의 값을 계산할 때는 이 표현을 많이 쓸 거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급수를 표현할 때는 그냥 이 표현만 써도 충분하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표현하기는 이제 이 표현, 우리가 직접 실제 실무적으로 이제 뭐 계산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얘가 지금 맨 마지막 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기에는 그냥 이것만 들여다본다고 해가지고 뭐가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것들도 써보시면 결국 이런 표현이잖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2분의 1의 n제곱. 뭐 이거 들여다본다고 해서 뭐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가 아니라 얘를 이런 형태로 좀 바꿔서 살펴볼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의 k제곱. 자,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의 k제곱 이거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와, 이것도 내가 그래서 그 2주 동안 수원을 그렇게 디귿다 시켰는데. 뭐야, 말해봐. 등비수열의 합. 일단 뭐부터 먼저 얘기해야 돼? 자, 일단 리미트 먼저 써주시고 n이 무한으로 가까이 간다 하고서 자 1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내 첫째 항이 뭔데? 2분의 1 바로 1부터 먼저 해.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얘기해. 자, 이 상태로 한번 놔볼게. 자, 이 상태에서 n이 무한으로 간대. 자, 2분의 1의 n제곱 무한으로 보내면 얼마예요? 1이라고 들은 거야. 아, 0이라고 했어. 오케이. 얘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렇죠? 얘는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 분자 부분에서 뭐가 얘 0이니까 1 빼기 0이니까 이거 뭐가 되겠어요? 1이 되죠. 그럼 2분의 1만 남겠지? 분모는 뭔데? 2분의 1이지.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답은 1이다.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표현만 봤을 때는 뭐야? 이러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표시를 해보면 SN의 극한값 구하는 거라고 하니까 이제 편하게 그거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서 써준 이 말,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수렴과 발산을 조사한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수렴한다면 그 수렴 값까지, 즉 급수 값까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급수의 부분합을 구하고 SN을 구한 다음에 그것의 극한값을 조사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수렴 발산뿐만 아니라 수렴한다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까지도 거기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그샘플 급수 n은 1부터 무한까지 3분의 1의 n제곱 이거 한번 여러분들 풀어봅시다. 이거 수렴한다면 어디로 수렴하는지 수렴값까지 한번 계산해 볼게. 생각보다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예시를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부르죠. 등비수열의 합은 수렴하는 경우들이 이제 제법 많구나. 2분의 1의 n제곱이 우연히 그런 줄 알았더니 3분의 1의 n제곱도 수렴하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4분의 1의 n제곱 이런 것들도 수렴하겠죠. 5분의 2의 n제곱 이런 것들도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열정이 있으시다면 극한값 계산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등비수열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등비수열도 과연 수렴할까를 한번 좀 계산해 보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뭐 공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수열도 한번 수렴해 보나 하고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수렴하지 않을 것 같은 등비수열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등비수열도 왜 수렴하지 않는지, 수렴하는 것과 수렴하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때문에 그 둘이 서로 구분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2분의 1이랑 3분의 1은 너무 작으니까 수렴하는 건가? 그러면 조금 큰 9분의 8 같은 거는 괜찮나? 그거는 어느 정도 좀 크니까 괜찮지 않나? 그러면은 한 2나 3 같은 거는 이건 노골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말이야. 다채롭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이따가 이 등비수열에 대한 그 급수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미 결론에 도달하게 되실 겁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힌트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네, 일단 3분의 1의 n제곱은 극한값 계산해 보셨죠? 네, 이거 당연히 수렴하죠. 네, 또 다른 것들도 조사해 보신 거 있습니까? 어떤 것들도 되던가요? 오케이, 뭐 마이너스 도전 잘했어요. 마이너스 얼마? 오케이, 마이너스 3분의 1. 이것도 수렴하던가요? 네, 오케이.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도 수렴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들. 9분의 8. 9분의 8도 해보셨어요? 이거 수렴합니까? 네. 이것도 수렴한대요. 그래요. 또 다른 것들. 그냥 나 도전해봤다. 이거 궁금해서 한번 해봤다. 근데 수렴이 되더라, 안 되더라. 뭐 이런 것들. 2분의 3 해봤는데 어떠십니까? 그건 안 됐나요? 네, 오케이. 또 다른 것들은 어때요?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인간한 건 그래요? 그럼 왜 공비가 1보다 작다라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 일반화 한번 시켜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탐구를 바탕으로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딱 목격됐잖아? 이 공비의 크기에 따라서 뭔가 좀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바로 이제 일반화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A, R, n-1제곱.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이상하게 생겼어.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자, 한번 불러봅시다. 바로 그냥 쓸게요. 첫 번째 항은 A, 그 다음에 공비는 R. 써볼까? 네, 뭐 1-R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 아까 전에 그렇게 썼으니까 이걸 먼저 갑시다. 1-R 분의 A 괄호 1-R의 n제곱, 그치? 여기 이거 쓰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개수 쓰는 겁니다. 내가 몇 개를 더하는지 그걸 쓰는 거야. 그래서 가끔 요거랑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일반항할 때는 n-1제곱이죠. 근데 이제 수열에 합할 때는 저기는 n제곱을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냥 보세요. R이 그냥 정상적인 숫자라면 딱히 뭐 분모나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쵸? 근데 딱 하나 우려되는 상황이 있기는 해요. 어떤 상황? 1인 상황, 그치? 1인 상황은 좀 우려가 돼요. 그건 내가 좀 따로 빼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 R이 1이 아니라면 딱히 분모에서 뭔가 걱정되는 상황은 없어요. 뭐 이 분모 때문에 뭐 수렴과 발산이 뭐 나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뭐 2라고 해서 수렴이고 3이라고 해서 발산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쵸? 이 분모는 문제가 없어. 이 분자에는 이 A까지도 문제가 될까요?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뭐 A가 뭐 정상적인 숫자라면 뭐 물론 극단적으로 0 같은 거는 뭐 우리 아까 빼자고 했죠, 그쵸? 네. 자, 그다음 1은 어때요, 1? 1도 뭐 그냥 고정된 숫자니까 딱히 문제 발생시킬 거 없죠.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와요. 얘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수렴할지 발산될지가 그게 결정되는 거잖아. 그럼 R의 값이 우리 1단원에서도 배웠죠? R의 값이 만약에 1보다 크다고 생각해봐. 그럼 1보다 큰 녀석을 계속 곱하는 거니까 어때요? 하염없이 계속 커지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을 곱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을 계속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진동하죠. 이거 하염없이 작아진다고 하지 마, 이거. 제발 부탁이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계속 곱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염없이 작아진다. 뭘 작아져? 진동하지. 그쵸? 그래서 1보다 큰 걸 곱하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곱하면 얘네들은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너진다고요. 얘가 무너져버리니까 이게 싹 다 그냥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이 1보다 커버리면은 얘가 발산하니까 이 전체값이 발산하겠구나. 당연하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버리면 어때요? 그럼 이걸 무한정 계속 곱해. 그럼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것이라면 얘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 상관없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무한정 계속 곱하면 0이 되죠. 그럼 얘는 되게 얌전해진다. 그럼 얘가 죽어버리고 나머지들만 남았으니까 그때는 1-R분의 A라는 값으로 수렴하겠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R이라는 값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얘가 0이 되어버리니까 요 녀석은 얌전하게 남는다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9분의 8이라든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 2분의 1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렴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얘가 입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직 조사 안 한 건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 딱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자, 1일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얘가 사실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야. 얘가 문제를 발생시키지. 그래서 그거는 아예 태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R이 1일 때는 어때요?
우리가 사실 R이 1일 때는 이 등비수열 합공식조차도 쓰지 못한다고 했었어. 이건 수원에서 배웠었죠? 대수에서.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등비수열의 합이 그냥 A NA죠. 자, 근데 N이 무한으로 가까이 가. 그럼 뭐야? 발산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R이 1일 때는 또 컷.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때요? 네,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친구가 어떻게 되지 일단? 마이너스, 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하니까 이제 2가 되고요. A하고 1 마이너스 하고 이 친구가 계속 어떻게 돼?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안 되겠네요. 그래서 언제만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황.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것만 가능하다.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는 수렴 조건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때는 같다가 왜 됐어? 그냥 A 하면 A로 수렴하겠지. 그죠? 네. 근데 이 급수에서 이걸 등비 수열의 합의 극한, 등비 급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등비 급수는 당연히 수렴 조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뭐가 차이가 있어요? 1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헷갈려.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좀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요거 모양새 보고서 그냥 딱 하나 뭐랄까 그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1은 안 되잖아 그냥. 그래서 1 빠졌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말씀하세요. 네, 갔다 오세요. 네. 갔다 가요?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아까 뭐 줬지 근데? 그거 또 전에 풀었던 거또 주셨어요. 오케이 알겠어. 그럼 그거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오세요. 월요일 아침 9시. 빨리 말해. 네, 갔다 오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의 극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이거 원래 저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미리 다 해버렸네. 저 뒤에 나오면 또 다시 반갑게 맞이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이 급수 파트에서 사실 가장 자주 나왔었던 문제 유형. 근데 이제 앞으로는 또 이 어떤 유행이라든지 또 컨셉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형에 관련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도형에 관련된 문제들은 전부 다 예외 없어요. 전부 싹 다 등비 급수에 관련된 문제야. 그래서 이 급수는 사실상 등비 급수를 위한 파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등비 수열만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요. 뭐 우리 그 부분 분수 해가지고 그 했었던 것도 사실 이제 그 수렴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 그다음 부분 분수랑 같이 배웠었던 그 뭐 루트 있잖아, 막 유리화 해가지고 하는 거. 네, 그것도 이제 그 수렴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 등비급수가 사실 이 급수 파트에서는 가장 이제 주요하게 다뤄지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따가 더 중요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3페이지 그 가운데 부분 볼게요.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까지 an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일정 값 s에 수렴할 때 우리는 표기를 이렇게 한다. 끄덕끄덕 그쵸? 그냥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죠. 자, 이때 이 s라는 것을 급수의 합이라고 합니다. 급수의 합. 그런데 이제 뭐 편의상 급수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급수의 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s라는 것의 명칭도 같이 한번 짚어봤다. 자, 밑에는 이그램플.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거 또 나왔네요. 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요거 이제 우리가 뭐로 해가지고 부분분수 표기 좀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였었죠. 같이 풀어봅시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자,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큰 놈 빼기 작은 놈 분의 1, 작은 놈 분의 1 빼기 큰 놈 분의 1. 그쵸? 다 기억하시죠? 네, 이거 그 공통수학 2에서 공부했었던 내용. 자,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우리가 리미트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n이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바꿔놓고 자, 리미트 항상 요게 기본 세팅이에요. 우리가 이거 급수값을 구하고 싶으면은 항상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서 계산할 준비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부분분수로 바꿔가지고 시그마 더 다시 쓸까? k는 1부터 n까지 요거는 말해줘. 1분의 1 이건 사실 생략할 수도 있죠? 생략. 그 다음에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자, 우리가 이런 것들 나열할 때 어떻게 나열하자고 했었어? 그냥 가로로 그냥 이렇게? 네, 세로로 나열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한테 공부했었던 친구들은, 나랑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들은 이런 것들 이렇게 세로로 꼭 나열해 주셔야 합니다.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n까지, 그치? 그래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까지.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없어지는 거 싹 다 정리해버리면 이제 슉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1부터 n까지, 2부터 n 플러스 1까지. 그럼 2부터 n까지가 싹 다 사라진다. 그럼 남는 게 뭐야? 1부터 1이랑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두 가지 i만 남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1-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이다 라고 계산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극한값은 얼마야? 1이다. 네. 일단 처음엔 정석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세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대충 요령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그냥 얘는 이제 1분의 1 빼기 2분의 1 점점점 해서 그냥 계속 한없이 나갑니다. 계속 한없이 나가겠구나. 그럼 결국 이제 무한분의 1 빼기 무한분의 1 아니겠어? 그럼 샥 다 죽어버리면 어차피 이 친구는 0일 것이고 얘 혼자만 남겠네. 1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요령이 생기면서 한 줄씩 없어져. 근데 처음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날로 먹으려고 들면은 나중에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요거는 그냥 1분의 1,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점점점 0 빼기 0의 꼴이니까 다 죽어버리면 얘 혼자 남고 그래서 답은 1이겠구나 라고 퉁쳐버릴 수는 있다는 거 알겠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형광펜 써져 있어요. 급수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지는 수열이 발산할 때 이 급수는 발산한다고 하며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리그젠플은 아주 작은 거 명정 0.000000001 같은 것들도 내가 무한정도 하면은 당연히 무한히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블 포인트는 그냥 표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짝 보시면 되고요. 자, 75페이지 이그젠플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1번 수열을 한번 볼래요? 그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한 게 지금 이 급수죠, 그렇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거 다 더하면 뭐야? 만약에 마이너스 1까지 더한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죠. 1까지 더한다면 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상황이야? 발산하는 상황이야. 이거 수렴 안 해. 이거 어느 한 값으로 일정하게 수렴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밑에 있는 수열 보세요. 괄호만 쳤을 뿐이야. 괄호. 그러니까 두 개씩 하나향으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뭐야? 마이너스 1 더하기 1.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 더하기 1.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 더하기 1. 그럼 얘는 언제나 어디까지 더하게 되는 셈이야? 1까지 더하는 셈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값으로 수렴하겠어? 0이란 값으로 수렴하겠지. 또는 0, 0, 0, 0, 0, 0, 0, 0을 계속 더하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수열의 합을 그 급수의 값을 구하면서 합을 구할 때 함부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답이 달라질 수 있다. 발산하는 것도 마치 수렴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릴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는 아니긴 해요. 네. 자, 넘어갑시다. 이 3번의 별표 한번 쫙 쳐보자. 75페이지 밑에 있는 3번 급수의 수렴 발산과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네. 여기에는 되게 당연한 얘기랑 당연하지 않는 얘기가 살짝 섞여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갸우뚱하거나 진입 판단 문제를 볼 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중요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생각해봐요. 등비 수열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수열이든 그냥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어떤 급수가 수렴해요. 어떤 급수가 수렴해? 그러니까 무한정 계속 더하는데 그 값이 어느 일정 값으로 수렴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수열은 극한값이 뭐게요? 급수가 수렴한다면 그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 즉 그 수열의 극한값은 뭐게요? 당연히 0이겠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당연히 0 아니겠어? 아니
내가 무한정 계속 더하는데도 값이 안 달라지고 계속 어떤 특정한 값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 사실상 저 멀리에서 처음에는 뭐 조금씩 커질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조금씩 커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뭐 이렇게 조금씩 커지겠지만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값을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것은 거의 그들 사이에는 뭐가 더해져도 값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쵸? 그럼 값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이 녀석과 이 녀석과의 값의 차이가 거의 사실상 없다라는 것은 추가되는 그 양이 거의 뭐에 가깝다는 거야? 0에 가깝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0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값을 갖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0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값을 가지고 뭐 다른 값을 수렴한다고 0.0000000000001 이라고 해봤자 그걸 계속 더하면 무한이잖아. 이 무한이라는 세계는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무한이라는 건 진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무한이야. 근데 그걸 계속 더한다? 어우, 그럼 얘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0이 아닌 값이었다면. 근데 계속 무한정 더하는데도 계속 얘가 어떤 값에서 큰 변동 없이 그냥 그 값에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은 더하는 값이 뭐일 수밖에 없겠다? 0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 정도는 가능하실 겁니다. 그쵸? 당연하죠? 그쵸?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면 극한값은 0일 것이다. 그 수열의 극한값은 0일 것이다.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면 그 수열의 극한값은 0일 것이다. 직관적으로 일단 먼저 이해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반대는 어떨까요? 어떤 수열의 극한값이 0이야. 어떤 수열의 극한값이 0이야. 즉, 저 멀리에서는 0이 된대. 그럼 이 급수는 수렴할까요? 요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극한값이 0이야. 즉 0으로 향해. 언젠가는 얘가 0이 된대. 저 무한이 갔을 때 얘는 0에 가까워진대. 근데 그놈을 무한정 더하면 걔는 어떤 특정한 수에 수렴할까? 라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혹시 발레 같은 거 만들 수 있으면 발레 같은 것들도 만드시는 것도 좋고요. 많은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여기는 의외로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라든지, 아닐 줄 알았는데 그렇다든지. 일단 첫 번째는 잘 넘어갔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느꼈었던 부분은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이따 대수적으로 증명까지 해보긴 할게요.
바로 생각 안 나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대수 수원에서 그 극한값을 계산하고 수열의 합을 계산하고 했었던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이것의 발레로 작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죠. 조건 문제를 까먹었어? 극한값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급수는 어떤 일정한 값으로 수렴을 할까? 아니면 발산하는 것도 있을까? 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두 번째 명제입니다. 수원때 배웠던 뭐라고요? 수원에서 우리 그 시그마 부분 배우면서 계산했었던 어떤 하나의 그 문제, 그 예시가 여기에서 발레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찾기엔 좀 힘들지도 몰라요. 너네들 예전에 그거 배워본 적 그 계산해본 적 있잖아요. 그 뭐라고 쓸까? 루트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점점점 루트 15 플러스 루트 16분의 1.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우리 이거 했잖아, 대수에서. 그쵸? 계산 어떻게 합니까? 유리화를 하잖아. 그 유리화는 어떻게 돼? 루트 2분의 1. 내가 이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을 분모 문제 각각 곱하니까 그냥 루트 2 빼기 루트 1이 되죠. 그쵸? 요건 어떻게 되지? 루트 3 빼기 루트 2가 되고요. 저 녀석은요? 점점점 루트 16 빼기 루트 15가 되지. 그럼 삭제되는 것들 보면은 이만큼 삭제되고 남은 건 얘 빼기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답이 뭐 3 이렇게 나왔었잖아. 기억하시죠? 요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예요. 자, 일반화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대충 뭐 좀 깨달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자, 요 부분을 이제 살짝 바꿔가지고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우리가 요것의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를 조사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일단 요것부터 먼저 좀 얌전하게 바꿔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일단 지금 여러분들 요거는 당연히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 알죠? 그거는 우리가 따로 얘기 안 해도 돼. 자, 요 친구는 이제 쭉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루트 2 빼기 1 루트 3 빼기 루트 2 점점점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그럼 계산 쫙 해버리시면은 얘는 결국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어떻게 돼요?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죠. 이 급수는 수렴합니까? 발산하죠. 네, 맞아요. 극한값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이 급수는 발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꼭 기억해두세요, 이거. 옆에 그 별표 치시는 곳 옆에다가 요거 예시 하나 써놓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에서 이야기할 발레 중 첫 번째 예시입니다. 두 번째 예시도 좀 이따가 이야기해드릴게요. 뭐 자네 뭐 오늘 9 to 10 하시겠다더니 뭐 지금 9 o'clock입니까? 지금 시가스 할게요. 여기서 끝날 때까지. 빨리 와. 적으셨어요? 네. 그냥 그것만 따로 적으면 안 된다. AN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급수가 발산하는 예시라고 잘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는 거야? 극한값이 0으로 가면 급수는 수렴한다 라는 것이 거짓인 명제고, 그것의 발레가 이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당연히 극한값이 0으로 갈 때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게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었던 그 등기수열 같은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겠죠. 일반적으로 사실 그게 더 어울리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극한값이 0이 되고 급수가 수렴하는 게 가장 좀 자연스러운 조합이야. 근데 그 중에 몇몇 가지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힘줄 부리는 애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 몇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0이 되고,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는 케이스,
극한값이 0이 되는 케이스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자면 급수가 수렴한다면 극한값이 0이 된다. 그러면 뭐가 더 작은 범위야?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이 된다. 그런 것이 맞아. 야 이거 진짜 따라쟁이 아니야 따라쟁이. 어? 여기에 이제 급수가 수렴하는 거. 어이? 급수가 수렴 급수를 써버렸네. 급수가 수렴 뭐야 이거? 아니 뭐 어떻게 써야 돼? 다 써야 돼 진짜? 급수 수렴 수렴. 그게 이제 요 범위라면 요 범위는 AN이 0으로 가까이 가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급수가 수렴하고 AN이 0으로 가까이 가는 거. 이게 맞아요. 이거.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요 바깥에 있는 예시가 이제 이런 것들이라는 거지. 요 바깥에 있는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데 AN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 여기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n분의 1. 근데 이 n분의 1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 SN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배우질 않았잖아. n분의 1이라는 것의 SN을 어떻게 구해?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는 거는 어려워. 근데 할 수는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같이 여기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그 급수죠. n분의 1을 무한정 계속 더하는 거. 근데 얘보다 작은 애를 이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그냥 얘보다 작은 애. 어떤 거 쓸 거냐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당연히 3분의 1보단 4분의 1이 더 작으니까 요거 지금 하나 바뀌었죠.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얘네들이 작아졌죠? 그 다음에 또 계속 같은 규칙으로 또 9분의 1, 10분의 1, 11분의 1, 12분의 1, 13분의 1, 14분의 1, 15분의 1, 16분의 1. 그럼 그 밑에는 16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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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분의 1.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밑에 있는 수열은 반드시 위에 있는 수열보다는 당연히 작아요. 그렇죠? 이거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수열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또 그 다음 것도 2분의 1 더하기 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만 무한히 계속 더하게 돼요. 1에다가 2분의 1만 계속 더한다고 무한히 무한정 계속 끝없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발산하죠. 그럼 얘보다 더 큰 얘는 발산하겠죠. 네, 이렇게 증명 완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것보다 작은 것이 발산하니까 위에 있는 게 뭐 별 수 있냐? 발산하지. 네, 그게 아마 이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아까 쓱 넘기면서 봤는데 78페이지 개념확장하기. 그래서 이 개념확장하기 여기 위에다가 발레 두 번째라고 쓰시던지 아니면은 뭐 저기 앞에 3번 별표 치신 곳에다가 78페이지 참고라고 쓰시던지 뭐 여러분들 알아서 메모하십시오. 그래서 백지 테스트에는 당연히 이 두 가지 예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꼭 잘 기억해 두세요. AN이 0으로 가까이 간다가 급수가 수렴하는 것보다는 더 넓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더 넓은 범위에 있는 그 바깥에 있는 이 친구들 두 가지를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수적으로 증명한다고 했었잖아. 그 급수가 수렴하면 도대체 왜 AN이 0으로 가까이 가느냐. 궁금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되게 간단해요, 사실. 자,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N이라는 것이 결국 어디로 가까이 간다는 거야? S로 가까이 간다는 거지. 딱 그러면 N-1이라는 것도 당연히 S로 가까이 가지 않겠어? N이 무한으로 가까이 간다면 얘나 똑같이 S로 가까이 가잖아. 그럼 SN에서 SN-1을 뺀 AN이라는 건 어디로 가까이 가겠어요? 0으로 가까이 가겠죠. 네, 증명 완료. 간단히 그냥 쓴 거예요. 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좀 더 수학적인 표기로 증명을 해놓은 거는 여기 프로프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네, SN과 SN-1이 모두 다 무한이래. S로 가까이 가니까 SN에서 SN-1을 뺀 AN이라는 것도 당연히 S 빼기 S 0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번하고 그 형광펜 쫙 쳐져 있는 부분은 당연히 대우 명제인 거죠. 대우 명제. 그래서 첫 번째 그 명제가 급수가 수렴하면 AN은 0으로 가까이 간다. 두 번째 명제는 AN이 0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즉, 요 영역을 말하는 거죠. AN이 0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 요 영역. 요 영역에 있는 친구는 수렴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야, 그치?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으니까 훨씬 뭔가 좀 파악이 빠르죠? 그 다음 저기 밑에 있는 형광펜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요 두 가지 사례. AN이 0으로 가까이 간다 하더라도 급수가 수렴한다는 걸 보장할 수는 없다. 급수가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 AN이 0으로 가까이 가지만 급수가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77페이지 이그젬플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요 n 플러스 1 플러스 n, 그러니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그 예시에 대해서 얘가 극한값 지금 계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77페이지 위에 이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an이 0이 아닌가 해서 이제 0이 아니다 yes 하면은 이제 급수는 발산한다. 요거 이쪽 바깥쪽 영역. 이 극한값은 0으로 가까이 간다. no 아니다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어? 요 케이스가 있고 요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판별할 때 어떻게 한다? 부분합 SN을 먼저 구한다. 근데 못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요령껏 SN을 먼저 구해서 그것이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체크를 따로 해본다. 그래서 이거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AN이 0으로 가까이 간다 하면 이쪽일지 모르니까 체크 필요. AN이 0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럼 급수는 발산한다. 단정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법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치? AN이라는 게 0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케이, 발산. AN이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럼 수렴 발산 나눠야 되니까 그땐 좀 귀찮은 작업. 우리가 언제나 S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을 할 때 SN부터 구해놓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걸 먼저 조사해보고 아닌 거 걸러내면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뭐 3분의 1의 n제곱 같은 것들은 일단 AN이 0으로 가까이 가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부분합을 구해서 그 극한값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그냥 2n제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뭐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해가지고 뭐 그거 뭐 극한값 구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지. 왜? 2n제곱은 일단 AN부터가 어때?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급수를 발산할 수밖에 없지. 그런 식으로 판정법으로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알겠죠? 근데 네, 말씀하세요. 두 개가 분자가 1이 아닐 때도 아 물론이죠. 다 가능합니다. 여기가 분자가 뭐 1이든 뭐 2든 3이든 뭐 A가 됐든 뭐 다 상관없어요. 시간 됐는데 이거 네? 들어가면 그죠? 네 맞아요. 그 집에서 오답 프린트까지 다 끝내가지고 오세요. 자, 그 벤 다이어그램 이 친구도 똑같이 그려놨네요. 78페이지 보시면은. 네. 그래서 여기 그 여러분들 그 바깥쪽 영역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 한번 좀 메모 좀 해둡시다. 바깥쪽 영역에 있는 예시. 자꾸 쓰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나지. 이따가 백지 테스트 하실 때도 이 벤 다이어그램 꼭 그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할 땐 일단 뭐부터 먼저 조사하는 게 합리적이다? 방금 얘기했잖아. AN이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부터 조사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0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럼 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거기서 바로 끝내도 된다. AN이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럼 시부렁 하면서 이제 부분합 구해서 극한값 계산하시면 돼. 알겠죠? 재밌지? 미안해. 79페이지 갈게. 다들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자, 급수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그 여기다 말고 그 80페이지에다가 메모하자. 자, 80페이지 넘어오세요. 자, 급수는 당연히 기본 베이스가 뭐야? 시그마지. 그치? 뭐 물론 리미트도 있고 시그마도 있지만 리미트 극한값에서는 조금 약간 더 열렸잖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실수배 모두에서 전부 다 그 성질이 다 적용됐었는데 시그마에서는 더하기, 빼기는 돼도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됐었죠. 네, 그래서 이 더 제한적인 이 시그마의 그 성질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과 일치라고 그냥 적어두세요.
시그마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뭐 AN과 BN 뭐 해가지고 뭐 더하고 한 것의 뭐 시그마는 시그마 값들끼리 더한 것과 똑같고 뭐 뺀 것의 시그마는 뭐 당연히 그 각각의 그 시그마 값에 뺀 것과 똑같고 뭐 이런 얘기한 거 있잖아. 실수배도 뭐 가능하다. 근데 이제 곱과 나누기는 안 된다. 이건 꼭 주의해라. 별표 땅땅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던 거 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이랑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급수의 성질은 뭐 추가로 더 배울 것도 없어요. 거의 끝나버렸네. 문제는 조금 있다가 시간 되면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저 뒤로 넘어가서 90페이지. 일단 개념 설명부터 쫙 다 해버리고 이따가 천천히 문제를 푸든가. 이거 우리가 뭐 아까 전에 다 끝내버려가지고 뭐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등비급수. 네. 자, 등비급수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봅시다. 뭐겠어요? 등비급수. 뭘 등비급수라고 부르겠어? 등비수열을 무한히 다 더한 거. 그걸 등비급수라고 하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각 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로 연결하는 식을 등비급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한정 계속 다 더하는 거요. 자, 이것이 이제 뭐 a r의 n-1제곱이라는 꼴로 표현이 된다면 이제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ar의 n-1제곱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근데 뭐 배우지 않아도 당연히 그걸 등비급수라고 부르겠다라고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만하죠.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이제 앞에서 리미트 an이 0인 경우와 리미트 an이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일단 우리가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하려면 이 극한값이 0으로 가까이 가는지 0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지 그런 것들부터 먼저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걸러졌었던 것이 아까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걸러냈었어. 그런 것들. 그 r이 1보다 클 때랑 r이 -1보다 작을 때 걔네들은 일단 an부터가 0으로 안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급수가 수렴할 리가 없다라고 지금 얘가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r이 1보다 클 때랑 r이 -1보다 작을 때 얘네들은 왜? 틀린 것까지 다 붙여놓으실까? 알았어. 이따 봐. 자, 그래서 이제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얘네들은 일단 0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등비급수조차도 그 등비급수 자체도 수렴하지가 않을 것이다. 배제. 그 다음에 이제 1과 -1, 그 다음에 1과 -1 사이에 있는 이 세 가지 영역만 남았죠. 자, 1일 때는 어땠었어요? 극한값. AN이 어땠어? AN. 1일 때. 어디로 가까이 갔어? A로 가까이 갔잖아. 얘는 배제. 그래서. 그쵸? 당연한 거야. 얘는 배제. -1일 때. -1일 때. 진동하지. 배제. 하나 남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1과 1 사이일 때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귀찮은 녀석.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제 판정법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다시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AN 극한값 어때? 그러니까 0인지 0이 아닌지만 얘기하면 돼. 그냥 0이야? 0이 아니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 자, 다시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어때? 0이 아니야. 배제. 1일 때 어때? 0이 아니야. 배제. -1일 때 어때?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라고 얘기. 배제. 배제. 그럼 -1부터 1까지는 어때? 0이야. 조사.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할 때는 일단 AN부터 먼저 0이 아니야? 배제. 이건 발산이야 무조건. 근데 0이야? 에이씨 귀찮아. 이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AN부터 꺼내는 거야. AN부터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SN 조사. AN부터 판단하고 SN 조사. SN부터 계속 조사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2차 방정식 푸는데 그 근해 공식 안 쓰고 계속 완전 제곱꼴로 문제 푸는 놈들이랑 똑같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인수분해도 이용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뭐 데이터 그냥 x제곱 플러스 뭐 2x 마이너스 뭐 8 이런 것들 푸는데 자 x 플러스 1의 제곱 이거부터 들어간 놈들이랑 똑같은 거야.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도 안 하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자꾸 안 쓰고 SN부터 계속 조사하면은 혼자서만 시간 되게 오래 걸린다. 물론 SN을 조사하고 그걸 가지고 판정하면 답은 다 나오죠. 그래서 재앙인 거야. 차라리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나 그럼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인지라도 하는데 자기가 그냥 백날 평생 그냥 100문제를 풀면 100문제 전부 다 SN을 구해놓고서 문제를 푸는데 그걸 또 다 맞아버리니까 문제가 없다고 느끼지. 그런데 아주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일단 뭐부터 조사한다? AN부터 조사해서 0이 아니다. 그럼
바로 발산. 0이다. 그러면 10으로. 알겠죠? 10으로 하면서 조사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조사를 해보면은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 1-r분의 a 괄호 1-r분의 a 괄호 1-r의 n제곱. 이게 이제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 자,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어디로 가까이 가니까?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제 이 부분은 1로 가까이 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a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1-r분의 a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비급수는 이 사이의 범위에서만 수렴하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r의 n-1제곱이라는 이 등비수열에서 a가 일반적인 상황, 즉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 상황에서는 첫 번째 케이스 a가 0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럼 그때는 r이 1보다 클 때, 그때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ar의 n-1제곱. 자, 이 친구 어떻게 돼요? 네, 발산합니다. 그 다음에 r은 1일 때 어때요? 역시 이 친구 발산합니다. r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어때요? 어떤 값으로 수렴했었지? 또 까먹었어? 너네 나보다 궁금하구나. 1-r분의 a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그럼 그때 얘가 어떻게 돼요? 네, 발산한다.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 그럼 그때 얘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 그래서 편의상 어떻게 뭐만 얘기하게 하면 된다? 이 값만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a가 0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얘는 언제나 0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겠죠. 그죠? 네, 쓰잘데기 없어서 나오지도 않겠지만, 그죠? 그게 결론이야. 별거 없죠? 갔다 와. 자, 그래서 이제 저기 그 92페이지 바이블 포인트 보시면은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a가 0인 경우 등비급수는 항상 0에 수렴한다. 가장 쓰잘데기 없는 수열이겠죠. 0. 자, 그다음에 a가 0이 아닌 경우는 어때요?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케이스. 요 세 번째 케이스. 요때는 1-r분의 a다. 그다음 r이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 모두는 다 발산한다. 알겠죠? 자, 그다음 그 밑에 등비수열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뭐였지? 딱 찌르면 바로 나와야 돼.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수열의 수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해. 일단 얘는 무조건 들어가. 근데 등비수열은 이것도 들어간다. 등비급수는 이건 안 들어가고. 딱 이렇게만 나누면 되잖아. 일단 뭐는 기본 베이스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기본 베이스야. 1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비수열과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에서는 1이 들어가지만 등비급수에서는 1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1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이 그렇죠. 공비 r이 1일 때 등비수열은 수렴하지만 등비급수는 발산합니다. 그래서 바이블 포인트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두 개의 수렴 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이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다. 알겠죠? 네. 그럼 끝났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저기 뒤에 등비급수의 활용 104페이지에선 이제 도형 파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소개해 줄 뿐이에요. 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될 부분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내가 같이 풀고 또 풀어보고 또 같이 풀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벌써 15분이야? 나 뭐 한 얘기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지금 벌써 1시간 지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그냥 등비급수의 활용 도형 파트를 그냥 같이 보면서 봅시다. 같이. 이그젠플만 풀게요. 여러분들 좀 문제 많이 풀게끔 해보고 싶었는데 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을 줄 몰랐어. 근데 좀 같이 풀어볼 만한 뭐 이쁜 문제가 없냐? 이그젠플은 별로 이쁘지가 않은데. 자, 차라리 개념 콕콕을 봅시다. 개념 콕콕. 개념 콕콕 1번 한번 볼까요? 1번. 자, 개념 콕콕 1번. 이제 문제 잠깐만 먼저 읽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해서 스스로 먼저 좀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셨나요? 네, 지금 어떤 식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냐면은 5A1이 1이고 A1, A2가 2분의 1이야. A2, A3는 4분의 1이겠죠? 그 다음 8분의 1. 그러니까 1로 오른쪽 가고 2분의 1 위로 가고 그 다음 4분의 1 오른쪽 가고 그 다음 8분의 1 위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얘 좌표가 도대체 몇 컴마 몇이겠느냐, 이 무한정보 내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다 모아보고 위로 가는 것만 다 모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 딱딱 계산해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다 모아보면은 1,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1. 그래서 1, 4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x좌표에 해당하는 거죠. x는 그쵸? y는 어떻게 되겠어? y좌표는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이거 좀 상당히 좀 메롱이신 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요 자꾸. 자, 내 귀가 이상한 거지? 응,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등비수열의 합과 이 등비수열의 합만 구하면 돼. 그럼 뭐 뻔하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그 등비수열의 합 그 급수값 식 뭐였어? 1 마이너스 8분의 1. 오케이. 그 다음에 A, 그쵸? A는 뭐야? 1, 2분의 1. 그다음 R은 4분의 1, 4분의 1. 끝났지 그러면. 그럼 요거는 이제 1 마이너스 4분의 1 하니까 4분의 3 분의 하니까 얘는 3분의 4. 그다음 이 친구는요? 역시 4분의 3 분의 2분의 1 하니까 얘는 6분의 4, 즉 3분의 2. 3분의 4, 3분의 2가 되겠다. 간단하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도는 녀석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좌우 요거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10번이랑 12번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봅시다. 자, 일단 문제부터 먼저 읽어봐. 문제가 좀 길어가지고. 저 모르고 있는 거 있으면 물어가지고. 좀 이따가 한 10분 정도면 끝나. 다 읽어보셨죠? 자, 같이 갑시다. 일단 지금 여기에서 P1이라는 건 1,0이에요. P1은 1,0. 자, 그 상태에서 이제 P2.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뭐야? 이거 어떻게 갔다는 거야? 수직이 되게끔 갔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P2는 몇 컴마 몇이겠어요? 2분의 1, 2분의 1, 그렇지?
자, P3는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P1부터 P2까지 거리를 한번 먼저 구해봅시다. 이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P1까지 5부터 P1까지의 거리가 아까 1이었었는데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2분의 루트 2배가 계속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배. 그 다음 P1, P2의 길이랑 P2, 5의 길이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제 P2, P3의 길이는 또 그것의 2분의 루트 2배.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P3, P4의 길이는 또 P3, 5의 길이의 2분의 루트 2배니까 또 계속. 그러니까 처음 초기의 그 길이는 2분의 루트 2.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거기에다가 2분의 루트 2를 곱한 거. 또 세 번째는 또 거기다 2분의 루트 2를 곱한 거. 얘네들은 싹 다 더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2분의 루트 2의 제곱. 그 다음 또 2분의 루트 2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네. 점점점 전부 다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얼마가 될까요? 일단 1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분의 첫 번째가 얼마야? 2분의 루트 2. 자, 계산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2분의 루트 2. 따라서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 유리화는 알아서. 그죠? 자, 다음 12번도 한번 봅시다. 12번도 문제 읽어보시고 뭐 시간 되시면은 좀 풀어보세요. 다 읽어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D1과 D2, D3 얘네들의 넓이가 각각 얼마인지 그걸 찾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ABC라는 삼각형에서의 D1과 그다음 D1의 오른쪽에 생기는 또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D2와 또 그 D2의 오른쪽에 생기는 또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D3가 전부 다 같은 규칙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 그럼 다 닮았겠죠? 그쵸? 다 닮았을 거야. 그러면 이 모양들이 전부 다 닮은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D1과 D2 사이에 B만 알아내면 끝나. D1의 값과 D1, D2 사이에 B만 알아내면 게임 끝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D1 요 녀석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왜 1이에요? 느낌? 그냥 필이 1이야? 정확하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왜? 그래프처럼 보면은 아니 날로 드시네 이거. 좀 여러분들 그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만약에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살짝 삐뚤어진 건 어떡하라고. 저 밑에는 변이 3이고 위에는 변이 뭐 4면 어떡하게. 밑변 3, 뭐 높이 4 이러면은 그럼 그때는 못 풀 거야? 밑변과 높이의 합이 항상 2예요. 여기서 응? 밑변과 높이의 합이 항상 2예요. 항상 2라고? 어떤 밑변이랑 어떤 높이랑 합이 2야? 저 정사각형 가장 큰 점이요. 아니 약간 좀 여러분들 왜 날로 드시네요 이거. 아니 물론 직감적으로 1이라는 건 당연히 알지. 그거 뭐 그런 느낌은 누구나 다 받기는 하는데 요거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찾고 있는 건 이 정사각형의 이 한 변의 길이인 거잖아요. 요거 하나를 x로 더
그럼 이제 요것도 당연히 x일 거 아니야. 그럼 요게 x고 요게 x니까 이 삼각형이랑 여기는 이 삼각형이랑 닮았으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가 x고 여기가 x라서 그래서 2x가 2니까 x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셔야죠.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가 뭐 3이고 여기가 5가 되도록 하는 그 삼각형에서 이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할 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건 모르겠는데 이러지 않죠. 여기서 그냥 반띵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반보다는 좀 작은 것 같은데 그 2.5는 아닌 것 같고 그럼 한 2 정도쯤 되나? 2 하면 괜찮지 않아요? 2 하고 여기 2 하면 여기 1 하고 여기 3 하면 얼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틀리는 거야. 이것도 똑같죠? 어떻게 하면 돼요? 결국 요거 x 여기 x 하는 거야. 근데 조금 센스 있는 사람이 이제 여기가 3대 5니까 이것도 3대 5 맞춰주려고 어떻게 하겠어? 3x 3x 그럼 여기는 이제 5x 그럼 전체 이제 8x가 5니까 x는 8분의 5 따라서 3x의 값은 여기다 3만 곱하면 되니까 8분의 15 상상이나 했냐고 이거 8분의 15 상상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논리적으로 말하는 습관 좀 기르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D1과 D2 다 구해낼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 x가 1이었죠? 여기 넓이는 1이야. 근데 여기서 또 D2 구하고 있으면 그건 조금 속상해. 왜? 한번 생각해봐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서로 닮았죠? 이 세 개와 이 세 개가 닮았어. 그 닮은 비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D1과 D2 사이의 닮은 비를 찾을 수 있지 않겠어? 그래. 몇 대 몇이야? 네. 그래서 닮은 비는 2대 1이야. 그럼 공비는 얼마겠어? 넓이? 4대 1이겠지? 그래서 공비는 4분의 1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돼. 괜히 여기서 또 이거 가지고 또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이고 2분의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지 마. 이건 그나마 쉬우니까 그렇지 또 이거 하고 있으면 또 여기서 이건 또 이게 8분의 15인데 이게 또 여기 x 하게 되면은 x 뭐였지? 하는 순간 깨지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커다란 세 개와 이 조그만 세 개 사이에 그 닮은 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도 괜찮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셔라. 알겠죠?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습니까? 근데 나 여기서 조금 재미난 생각도 같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문제 읽고 있는데 결국 요 부분에서 얘랑 얘가 1대 2잖아요. 또 요 공간에서는 얘가 1대 2고요. 그쵸? 그럼 결국 여기에 있는 이 넓이들을 계속 다 더하는 것은 이 전체 넓이의 3분의 2겠네? 그쵸? 그래서 전체 넓이 원래 2에다가 3분의 2만 곱해주면 3분의 4가 될 것이다. 라고도 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공유했습니다. 아까 심심해서 했던 생각인데 이런 방법도 있다. 괜찮죠? 그래서 요 모양의 1대 2, 요 모양의 1대 2, 또 여기서 요 모양의 또 1대 2겠죠. 그래서 전체 넓이의 3분의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 넓이 2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3분의 4가 된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 도형 파트에서 문제 풀 때는 간간히 이런 식으로 좀 재미난 생각 하시면 공부 즐겁게 하실 수 있으니까. 팁입니다. 네. 네. 일단 급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공부를 해요. 여러 가지 극한값들을 계산을 하는데 지수, 로그,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그 극한값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를 구하면 또 뭐 하겠어요? 도함수의 응용, 활용해서 그래프 그리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 미분 참 재미난 부분이니까 공부 잘 열심히 좀 미리미리 예습 좀 하시고 책 좀 읽어가지고 와. 알겠죠? 그래야 좀 이해가 잘 돼. 뭔가 이렇게 완급 조절도 되고 여러분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도 좀 잡으실 수 있고 하니까 미리 좀 집에서 책 좀 읽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